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강력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품은 오프로드 아이콘 랜드로버 올뉴 디펜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자동차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모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랜드로버의 디펜더가 떠오르게 됩니다. 클래식한 모습으로 20세기 말까지도, 그리고 다양한 튜닝 모델로서 21세기에서도 그 존재감을 계속 이어가며 수많은 오프로드 마니아들에게 많은 영감과 가치를 제공했던 차량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왔고 랜드로버 역시 새로운 디펜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한, 그리고 더욱더 새로운 기술을 품은 디펜더가 우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새로운 디펜더는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디펜더를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18mm의 긴 전장과 1996mm 그리고 1967mm의 넉넉하고 높은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휠베이스는 5도어 모델, 그러니까 올뉴 디펜더 110 모델 기준으로 3022mm의 아주 긴 휠베이스를 갖게 되었고요. 공차 중량은 이제 제원상 2505kg으로 여타 다른 중량급 혹은 대형 SUV들과도 사이에서도 확실한 존재감과 이 체격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디펜더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단연 전면 디자인에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지난 2011년 이제 DC110으로 공개된 이 컨셉 모델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고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투박한 프론트 그릴과 디펜더의 레터링, 그리고 스퀘어 타입의 독특한 헤드라이트를 통해서 아주 이채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바디킷 등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 DC110 컨셉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개성 넘치는 그러면서도 다부진 이미지의 오프로더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보닛 위에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발판용으로 쓸 수 있는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 오프로드 특유의 강인하고 다부진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차량의 체격이 단번에 들어옵니다. 5m가 넘는 긴 전장, 그리고 3m가 넘는 긴 휠베이스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고요. 정말 쭉 뻗은 직선의 디자인이 여유로우면서도 단단한 그런 오프로드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프렉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루프렉은 원래 이 카약과 패드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루프렉이라고 하더라고요, 캐리어가. 하지만 지금은 이제 따로 카약이랑 패드는 없어서 이렇게 루프렉이 장착되었을 때 이 정도까지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키가 188cm인데 얼추 보았을 때 2m 20cm 이상, 30cm까지도 높아지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소유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이 자택의 주차장 높이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후면이에요. 전면 디자인도 DC110 컨셉을 잘 살렸지만 후면 디자인이야말로 DC110 컨셉을 가장 잘 살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박시하면서도 오프로드 특유의 다부진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풀사이즈의 스페어 휠과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험로에서의 우수한 생존성을 예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디킷이라던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개성 넘치면서도 기능적인 오프로드의 매력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올뉴 디펜더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대의 디펜더와는 대비 시기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사실 올뉴 디펜더의 실내 공간은 최신의 랜드로버 차량들과도 사뭇 다른 이 디펜더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체 골격에 쓰이는 소재를 일부 이 실내 공간에 적용을 하여서 차량의 견고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도 이 디펜더만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LG에서 새롭게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레이아웃과 구성의 이 컨트롤 패널 및
센터 패시아로 확보된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펜더 레터링을 새기고 포스포크 타입으로 다듬어진 새로운 스티어링 휠 역시 이 디펜더만을 위해 제작된 아주 특별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고급스럽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다부지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강인하고 견고한 감성을 한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들이 한껏 적용되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지금껏 랜드로버와 제규어가 보여줬던 것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내비게이션 또한 이 T맵이 적용되어서 더욱더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 곳곳에서는 차량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다양한 충전 포트 및 파워 아울렛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실내 공간에는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차량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내 소재의 일부를 차체 소재와 동일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주는 매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 보이도록 처리를 해야 될 마감 부분을 이렇게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더욱더 남성적이고 터프한 오프로더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체격이 큰 만큼 기본적인 실내 공간이 상당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레그룸, 헤드룸 모두 여유로운 편이고요. 시트 포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탑승자에게도 어느 정도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탑승을 하게 됩니다. 실제 제가 키가 188cm인데 제가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야 이 시트에 몸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높으니까 아마 이 차를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사이드 스텝은 아마 좀 고려해 주시는 것도 이 운전자뿐 아니라 탑승자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트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섬세하게 연출되어 있고요. 이 각종 천공 및 이 가죽과 패브릭의 조합을 통해서 아주 기능적이고 매력적인 시트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오프로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 터널이 굉장히 넓고 수납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짐이라던가 다양한 소지품을 아주 손쉽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공간 가치가 더욱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열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1열 도어가 그랬던 것처럼 독특한 이 패널 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넉넉한 체격을 바탕으로 여유로운 레그룸, 그리고 넉넉한 헤드룸, 그리고 기본적인 시트 사이즈에서도 상당히 큰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체격이 큰 차량이다 보니까 이 2열 가운데에 앉더라도 충분히 넉넉한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열 시트 역시 1열과 같이 가죽과 직물의 조합을 통해서 아주 우수한 착자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차량이고 사실 좀 VIP 의전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트의 가치라던가 기능의 매력, 그리고 뭐 다양한 요소, 이런 편의성 이런 것들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넉넉한 공간 안에 기능적으로 다양한 것들이 잘 더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일종의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유발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느 오프로드와 같이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테일게이트를 갖고 있는 올류 디펜더의 트렁크 게이트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우선 그 게이트 패널 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이 삼각대를 꺼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 보시면은 역시 이 큼직한 체격과 막시한 이 차체를 활용해서 아주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아날로그 타입의 컨버스를 씌워가지고 이 적재물이 운전 탑승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커버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확실히 굉장히 높은 높이를 가져가지고 이 부피가 큰 짐들을 손쉽게 적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 스크린 좀 치워볼게요. 스크린을 치우게 되면은 이 바닥 패널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닥 패널 보시면요, 자, 굉장히 하드 타입이에요. 하드 타입이고 표면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특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짐들을 손쉽게 적재하고 또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파워 이렇게 콘센트가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별도의 이렇게 스크린들 마련되어 있어서 적재물을 수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2열 4대 2대 4 분할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 디펜더의 다재다능함을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플로어 패널 들어 올릴 수 있는데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깊게 마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물에 젖었거나 혹은 오염이 되어 있는 짐은 이 아래쪽에 수납을 한다면 굉장히 깔끔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 알파인 패널이 이렇게 알파인 루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재 공간에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채광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이 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이제 이 트렁크 게이트 한쪽에는 레벨링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적재물이 쌓였을 때 차체가 내려앉았을 때 차체를 들어 올려주고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더욱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올류 디펜더 국내에는 T240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240마력과 43.9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2.0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 이 D240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배기량 대비 출력이 우수한 디젤 엔진이고요, 토크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미 제규어 랜드로버의 다양한 차량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랜드로버가 디펜더를 위해 개발한 이 사륜구동 시스템 및 다양한 주행 제어 및 오프로드 주행 제어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아주 견고하고 탁월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류 디펜더는 정지 상태에서 9.1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188km/h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차를 설명을 할 때 저희가 효율성이 과연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공인 연비는 9.6km/L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8.9 그리고 10.5km/L로 사실 엔진의 배기량과 성능의 비슷한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거대한 체격 그리고 2.5톤이 넘는 공차 중량을 떠올려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재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랜드로버 올류 디펜더 D240 SE와 함께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새로운 디펜더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차 드라이빙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제가 키가 188cm인데도 우짜 하고 이렇게 뒤꿈치 들어서 이렇게 타야 되는 그런 차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의 입장에서 확실히 높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내에 딱 들어왔을 때 이게 허공에 매달려 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체격이 큰 오프로드 혹은 체격이 큰 SUV에 대한 경험이 많은 브랜드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높은 포지션 약간의 이질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금방 적응이 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 컨트롤 패널 아니면 도어 패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만족감 있고 사용성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어서 정말 빠르게 차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매력을 누리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새롭게 마련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실 개인적으로 높이가 좀 낮아요. 높이가 좀 더 높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본연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어 시프트 레버가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기어 시프트를 한번 조작한 이후에는 특별히 운전석에서 기어 레버를 당길 필요가 없는 만큼 전체적으로 그냥 쾌적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 디펜더를 탈 때 가장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2리터로 돼?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D240 디젤 엔진이 사실 이미 뭐 벨라라던가 이런 다른 차량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차에서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좀 무거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아무리 프레임 바디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렇게 하드한 타입의 차체 디젤 엔진이면 진동이나 소음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 차를 타보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숙한 편이고요, 아이들링 상황에서의 진동이라던가 소음 억제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물론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좀 강하게 밟았을 때 이 페달을 통해서 진동이 전해지는 거, 또 소음이 어느 정도 들려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감 높은, 수준 높은 드라이빙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게다가 가장 걱정되었던 발진 가속이라던가 가속 성능 등에 있어서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40마력과 43.9kgm의 토크, 사실 그렇게 대단한 출력은 아니지만 막상 이 디펜더라는 플랫폼을 굉장히 잘 이끌어 주더라고요. 실제 지금과 같은 발진 가속이나 추월 가속은 물론이고, 고속 주행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제 확실히 그건 있어요. 이제 아마 D300 파워트레인 탑재가 되었으면 고속 주행 성능이 좀 더 좋았을 거고 최고 속도도 좀 높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D240이다 보니까 뭐 가속 성능이라던가 최고 속도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거, 그리 우수하지 않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일상적인 SUV, 그러니까 이 비슷한 체급의 SUV를 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다만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디펜더 SVO 모델, 그러니까 SVO에서 만드는 디펜더들이 국내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200마력대의 한계가 있어요. 네, 200마력대 한계는 있어서 뭔가 급작스러운 아니면 대담한 가속을 할 때는 사실 성능이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디젤 엔진 자체의 완성도라던가 진동 억제 능력이라던가 전체적인 주행 밸런스는 잘 맞춰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속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완성도 높은 변속기 중 하나고 또 실제로 좋은 평가를 받는 변속기 중 하나죠. 다만 저는 이제 시승을 하면서 D보다는 S 쪽에 좀 더 많이 두고 달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무게 대비 출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차가 자신의 성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상적인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D 나쁘지 않겠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템포가 있는 빠른 템포의 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S로 주행을 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패들 시프트는 없어요. 대신 수동 조작을 통해서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체격이 좀 작으신 분들이나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이 기어 시프트 레버가 안 닿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어 시프트 레버의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인 주행을 할 때 밸런스가 잘 맞는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사륜구동 모델이고 또 거대한 차기 때문에 사실 주행을 할 때 무게감이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좀 부담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D240 엔진으로도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이 차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행을 할 때 무게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가 없었고, 그냥 편하게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다루면 차가 움직여 준다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 게 차의 무게가 좀 가볍게 느껴지는 거지, 차의 크기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코너를 돌거나 아니면 뭐 골목길을 지나갈 때에는 단순히 그냥 가벼워서 다루기 좋다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차격에 대한, 이 차의 크기에 대한 인식을 계속 하고 계셔야 이 자잘한 손상 없이 주행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밸런스는 좋아요. 예. 다만 이제 절대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있잖아요.
차가 높고 크고 무겁고 이런 부분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주행을 할 때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이 차의 뭐 그런 무게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적응의 시간은 필요해요. 왜냐면 아마 이만한 사이즈 차가 국내에 많지 않거든요. 정말 비교를 해봐야 정말 저기 X7, GLS, 에스컬레이드, 뭐 레인지로버 뭐 이런 차량들이랑 거의 비슷한 체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행을 하실 때 어느 정도 계속 머릿속으로 이 차의 체격이라던가 존재감을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만 좀 보완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차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코너 진입 시 좀 더 속도를 줄여주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좀 더 명확하게 주행을 하면서 주행을 한다면 차를 다루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뭐 차선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코너를 파고들 때에도 어느 정도 견고한 차체와 매력적인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디펜더, 그러니까 과거의 디펜더와 달리 모노코크 셰시를 갖고 있습니다. 제규어에서 새롭게 개발된 이 기술을 통해서 제작된 차체는 이전 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내구성과 강성을 제공을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아주 경쾌한 드라이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스펜션의 셋업 역시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에요. 기본적인 상황에서 노면에 충격을 어느 정도 걸러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행 전반에 걸쳐서 승차감이 굉장히 우수하다, 매력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냥 가볍게 조향을 한다거나 아니 급작스러운 조향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아주 탄탄하면서도 우수한 그런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그러니까 제동 성능이라던가 오프로드의 그런 부분 부족한 게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 오프로드 모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드라이빙 모드가 에코, 컴포트, 잔디, 자갈, 눈길, 진흙, 모래, 바위 및 암석, 그리고 도강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출력 전개라던가 페달의 반응성 이런 부분 그리고 지상고 등을 많이 바꾸게 되는데 실제로 아주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지상고를 높일 수가 있어요. 정말 현격하게 높아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낮출 수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디펜더가 강력한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라 정말 그 플랫폼 위에 다양한 매력과 기능을 한데 담아놓은 아주 우수한 그런 결과물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전방 차량과의 접촉이 예상될 경우는 경고를 띄워준다거나 차선 이탈 방지라던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주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도 더해져 있고요. 그리고 넉넉한 뒷좌석 공간, 그리고 알파인 루프의 매력, 다양한 부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의 디펜더가 너무 올드해서 그리고 너무 아무런 기능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분들에게는 정말 다재다능하고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는 새로운 디펜더가 등장했음이 상당히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최근에 다양하게 번져가고 있는 차박 및 아웃도어 레저 활동 등에 있어서도 이 차가 제공하는 매력이 정말 분명 돋보이고 강인하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레저 및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이 디펜더의 등장이 무척 반갑게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